자, 이쪽에 이제 어디로 내려왔냐.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한번 내 말 좀 들어봐봐. 작년에는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에서 두 문제가 줬다니까. 조합원 줬고 가점주주 줬어. 그 다음에 등록세 줬어. 그럼 재작년에는 취득세 주고 등록세 주고 재산세 주고 종부세까지 줬어. 그럼 2년 동안 아니 지금 4년 동안 안 나온 것은 양도소득세야. 올해는 100% 양도소득세에서 꼭 나와야 돼. 재산세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 이렇게 하나의 표로 가지고 공부하면 어디를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어디에 가면 써져 있어. 요약서에 가면 내가 강의한 내용이 그대로 차례차례 다 써져 있어. 그럼 이제 거기 가서는 필기할 필요가 없이 밑줄만 그으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 원래는 요약서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들을 답답할 것 같아서.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가 있고 이것부터 먼저 간다고. 자, 이제 어디 왔다고? 가사표준. 그러면 봐라. 가사표준 곱하기 뭐는? 세율은 뭐 나와? 그럼 산출세액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가사표준은 세액을 계산하는데 최초로 나오는 거야. 기초가 처음이다. 표준은 기준이다. 기준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선착순 3명 그러면 기준 그러면 거기가 처음이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나고 다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이 뭐냐 그러면 기준 최초에 나오는 거. 그러면 이 가사표준은 가액으로 할 수가 있고 수량으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니까 앞에다 종류자 붙여. 두 개니까 종류자 붙여. 그래서 가사표준의 종류가 가액이고 종류가 수량이니까 종가세, 종량세야. 이때 가액 나오면 세율은 비율 나와. 맞아? 수량 나오면 금액 나와. 비율이든 금액이든 법으로 정해. 정한 비율, 정한 금액. 그러니까 정률, 세율, 정액, 세율 이렇게 말을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취득세는 이제 수량으로 하는 거 먼저 해보고 끝내자. 우리는 딱 한 군데만 배워. 변경과 소멸은 건당 6,000원. 그것만 배우니까 나머지는 다 가액으로 가. 그러면 취득세의 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한다고? 취득가액. 무슨 가액으로 하더라고?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이 가사표준이야. 그런데 만약에 뭐를 안 한다면, 신고를 안 한다면 그때는 뭘로 간다고? 시가표준. 적을 때에도 시가표준으로 가. 하지만 객관성이 있다면 뭘로 간다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에 무슨 가액이 있다고? 증가한 가액. 그러니까 취득세의 가세표준은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여기는 맨날 현찰이야.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는 꼭 물어보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봐봐라. 취득하게 되면은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무슨 금액으로 간대? 그래, 연부 금액으로 간다. 이때 계약보증금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아는 거고. 그러면 취득가액이 뭐냐 하면 한번 봐봐. 취득가액이 뭘 기준 잡냐 하면 취득 시기를 기준 잡아. 그래서 취득 시기 이전에 든 비용. 이전에 든 비용이 취득가액이야. 그러면 이후는 취득가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취득일이야. 그럼 취득일이 뭐냐 하면은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면 잔금 지급일까지가 취득일이야.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까지 다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취득 시기 이전으로 끝내버려야 돼. 하나하나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만약에 부동산 사면서 용역비가 들었다. 그러면 용역비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만약에 뭐를 하려고 그런다면, 신축하려고 그런다면 설계비도 들 거고. 그러면 설계에 들어서 건설하다 보면 은행에서 자금 빌려. 그러면 건설 자금 이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를 배지로 전용해서 건축물을 지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어. 임야 살림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면 또 거기에 따른 부담금들이 있다고. 그런 거 애울 필요 없어. 무슨 시기 이전이면, 취득 시기 이전이면 다 포함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금액으로 가지고 무슨 세 내? 그래요, 취득세 내. 만약에 무상으로 취득하면,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면 무슨 세도 내?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이런 취득세나 증여세는 취득가액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그러면 이제 답이 3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답 3개가. 그러면 제일 먼저 1번. 자, 누구하고 거래하게 되면, 사업자하고 거래하게 되면 뭐가 따라다니냐면 부가가치세가 따라다녀. 무슨 가치세? 그래, 부가가치세가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아. 왜 안 하냐 하면은 이 부가가치세 내놓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아. 받잖아. 되돌려 받으니까 취득가액이 포함될 수가 없지. 그러면 비사업자는 환급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 그러니까 받든 못 받든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일시불로 샀단다, 일시불로. 자, 유래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그래서 8번에 나누어서 분납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일시불로 달라는 거야, 건설회사가. 그러면 깎아준다고. 그래서 일시불로 줘가지고 할인을 받았단다. 그럼 할인 금액은 취득가액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세 번째가 답이야.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할부로 사면, 뭐로 사면? 할부로 사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연체료도 있을 거 아니야. 내다보면 이런 것들은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해.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 외우라면 할부이자와 연체료야. 그래서 할부이자와 연체료는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올해 하나 개정이 됐다니까. 뭐가 하나가 추가로 들어왔어.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뭐 한다고? 포함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봐, 애비.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단계까지 든 비용이 취득가액이야. 그러니까 어디 하기 전까지. 사용 전. 그러니까 뭐 하게 되면 사용 후는 보유 단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에서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잡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 법적으로는 후자 하나 써놨어. 후. 취득 후가 보유 단계, 한 게 취득 전까지가 취득가액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라. 취득세에서는 요 가격이 취득가액이고,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후에 냈으니까. 그렇지만, 양도소득세에 취득세는 포함하냐, 안 하냐 한다면,
포함한다니까. 취득세에는 안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는 취득세가 들어가. 나 미친놈이네. 그러면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원칙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지만 아까 무슨 가세할 때에는 2월 가세할 때는 필요경비에 들어간다라고 배웠지. 그럴 수가 있다는 소리야. 자, 다시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지. 근데 비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만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정도 든 비용이니까. 오케이? 제일 잔인한 거 봐봐라. 할부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해.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체료, 추가 발생한 이자나 대출금은, 그러니까 추가 이자나 추가 발생 이자나 대출금 이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봐라. 매년 취득세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대해서 꼭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취득세는 취득 시기를 기준 잡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사용하기 전이야. 지금 나 얘 이런 거 한지 알아? 여러분들을 보고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한 것 같냐? 100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전혀 아니야. 뭐냐? 녹화는 해놔야 된다. 나중에 와서 들면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하는 것을 듣고 다니라고 지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몰라도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도 돼. 자, 취득세의 취득가액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든 비용이고 부가가치세 제외다, 할인금액도 제외다. 답 하나 제대로 하려면 할부이자와 연체료와 중개보수야.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한다는 거. 명심. 오케이? 이렇게 된 것이 무슨 가액이라고 한다고? 취득가액. 그러면 시가표준으로 가는 것은 뭐 하지 아니할 때? 신고하지 아니할 때 시가표준으로 간단다. 또는 뭐 할 때?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으로 간대. 끝이야.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무슨 성이 있으면? 객관성이 있다면 신고 여부에 관계없어. 신고를 안 해든 적든 이런 거 안 따져. 뭘로 간다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면 객관성이 있는 거래를 한번 불러봐. 구, 수, 공, 팜, 법, 불알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거고 이거는 수입이야. 그럼 또 수입에 반대는 또 지출이요.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냥 수출이야. 진짜.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을 때 객관성이 있다. 다음 공매 경매. 공매 뭐라고? 경매. 그는 뭐는 아니야. 공정증서에 속지 마. 공정증서는 객관성이 없는 거요. 그 다음에 판결은 판사가 망치 3번 두들기는 판결이야. 그걸 확정된 판결이야. 그러니까 하해는 돼, 안 돼? 안 돼. 하해는 객관성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법인 장부가액이야. 그럼 법인 장부가액은 뭐가 있냐 하면은 유상만 된다는 거야. 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상은 일편단심 민들레.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계약일에 시가표준액이야. 개인이든 법인이든 무상은.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거 딱 나오면 사실상 취득가액 나오면 이거의 답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문제야. 국수공판법 부는 문제로만 나와. 답은 하에 무상이야.
그러니까 하에 무상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X야. 오케이? 자, 증가한가액. 그러면 이제 증가한가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뭐가 증가한가액이 되냐 이 소리야. 자, 이런 건물을 3억에 신축했단다. 이런 주택을 3억에 신축했대. 그러면 취득세 가세표준은 요 3억 가지고 한다니까. 3억을 신축의 소요 비용이라래. 오케이? 그러면 3억이 전체 금액이야. 3억 들었으니까. 요렇게 집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20년 살다 보니까 아새끼가 커갖고 장가간대. 그래서 여기다가 뭐 했다고? 증축했어. 2억을 들어서 뭐 했다고? 그럼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야? 2억이야. 그러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은 전체 금액이야? 증가한가액이야? 전체 금액은 5억이야. 아까는 왜 전체 금액이라고 했냐고. 아까는 네 인장 3억밖에 없었으니까 전체 금액이었고, 이번에는 2억이 들었으니까 전체는 5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 증가한가액이라고 한다니까. 내 말 이해가?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은 증축은 증가한가액이에요, 증축은 증가한가액이에요 이렇게 외우고 가다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에 증축은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X 증가한가액. 가슴을 치고 싶다. 그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증가한가액이라니까. 이해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건축이라래. 무슨 축? 건축. 그러면 건축은 어디서 배워? 건축법에서 배워. 불러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맞아? 요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법 시간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법이 건축법이야. 왜 건축법을 제일 좋아하냐 하면은, 건축법은 애운 데가 많으니까 애호만 놓으면, 암기만 되면 그냥 시험 보러 가면 그대로 나오니까 맞춰버려.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정비법이나 쎄 빠지게 공부했는데 가서 말 한마디 싹 비틀어 불면은 틀려버려.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법이 건축법이야. 나는 싫어해. 나는 암기가 나오는 거 질색이야. 절차로 나와야 재미가 있지. 그게 무슨 놈의 암기가 재미있겠냐. 근데 여자들은 공법 시간에 건축법에서 점수 못 따면 가락이야.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공부할 거라고 내가 믿고 이제 뭐 넘어가겠지. 그러면 신축은 뭐냐 하면은 봐봐. 동일한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는 게 신축이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증축은 면적을 높이를 증가시키거나 동일한 대지에서 다른 보조시설물을 설치해도 증축이다. 그러면 자, 기존에 있는 건물은 40인데 여기다 100짜리를 지면 이거는 보조시설물이고 이건 주요시설물이 돼버리지.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말을 해. 자, 개축은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종 크기로 만드는 것이 개축이야. 그러니까 기아집을 날리고 스레트 집으로 만든다든가 슬라브 집으로 만드는데 면적이 똑같다 그런다면 개축이야. 면적이 증가되면 신축. 자, 천재 지변에 의해서 멸실됐어. 그러면 동해 안에서 지금 멸실된 거야. 화재로. 그럼 몇 년 안에 지어서 산다면 2년 안에 지어서 산다면 비과세 해줘. 취득세를 안 받아.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재축을 하게 되면은 가세를 해. 그때는 뭐냐 하면은 종종 크기대로 지면 재축이고
종종 크기보다 커지면 신축이야. 동일한 대지에서 위치만 살짝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전,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에 신규 건물로 보는 것은 소요 비용이야. 신축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신축과 재축만 신규 건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축이나 개축이나 이전은 종종 건물을 두드러 고친 거지 않아? 아따,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종전 건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슨 가액으로 간다고? 증가한 가액으로 가. 증가한 가액.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중축에 소요된 비용, 여기는 개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물 이전에 소요된 비용이야. 그럼 똑같은 말을 법전에다가 3번, 4번씩 쓰기가 싫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 때 뭐라고 써본다고?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건축은 아니지만 개수야. 건축물의 개수. 개수하게 되면은 신규 건물이야,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야.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이지. 그러면 지목변경은 새로 산 토지야, 종전부터 있었던 토지야. 그러니까 다 증가한 가액으로 가. 그러니까 뭐 빼놓고 나머지는 신축과 재축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무슨 가액으로 간다? 증가한 가액으로 간다고 한 방에 딱 끝내버려야 돼.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는 어떻게 써놨나 한번 봐봐. 자, 가세표준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 봐봐. 찾았는가? 그럼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그라미 1번의 취득가액.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무슨 표준? 시가표준. 동그라미 2번이 사실상 취득가액. 동그라미 3번이 뭐라고? 증가한 가액.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1번 시가표준을 2번, 사실상 취득가액이 3번, 증가한 가액이 4번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면 증가한 가액은 봐라.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게 뭐야? 그러면 증축, 개축, 이전, 개수, 지목변경 얘가. 그러면 신축은 신축에 소요된 비용하고 전체 금액이라고 써놨지. 증축은 증축에 소요된 비용 해놓고 여러분들을 못 믿을까봐 증가한 가액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대표적인 선수, 증가한 가액의 대표 선수는 지목변경이야. 그러면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으로 가.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산출세액 나와. 그런데 지목변경을 개인이 할 때가 있고 법인이 할 때가 있어. 개인이 하게 되면 변경 전 시가표준과 변경 후 시가표준의 차액으로 해. 이해가요? 법인일 때에는 입증된 경우야. 그러니까 법인 장부의 입증 소요 비용이야. 이해가시지?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로 오냐 하면은 등록세로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록세의 가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액으로 갈 때가 있고 수량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 그럼 수량에는 뭐가 있다고? 변경과 소멸은 뭘로 간다? 건당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가액이 문제란 말이야. 가액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가액으로 가고? 부동산 가액으로 가고, 다음에 무슨 금액으로 간다고? 채권 금액. 그 다음에 기타 금액으로 가. 무슨 말인지 얘가? 자, 프린트 한번 봐보자. 등록세의 가세표준에는 동그라미 1번 위에 부동산 가액 있지? 그 다음에 채권 금액 나왔지? 그 밑에 봐보면 기타 금액 있지? 그 다음에 종량세가 있잖아. 변경등기와 소멸등기는 건당으로 간다 이렇게 써져 있지? 그러면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것 한번 불러봐. 그거 읽을 수 있겠지? 소유권, 지상권, 기업권, 그렇지, 가등기업.
이건 순위악보 가등기. 그러면 채권 금액은 가, 저, 가라, 경매로. 그리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안 써놨어. 오케이? 그래서 가등기는 써놨어.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도 하고 채권 금액으로도 한다 이렇게 써놨지? 자,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전세권하고 뭐가 있어? 임차권이 있지?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이지? 전세금액. 임차권에 대해서는 월 임대차 금액. 오케이? 그럼 칠판 쳐다봐봐. 자, 여기가 남한산성이야. 그럼 내 토지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을토지가 여기 있고, 도로가 여기야. 그럼 여기는 갑토지고, 여기는 을토지고, 여기는 도로야. 그러면 이런 갑의 토지를 맹지라고 하지. 땅이 눈이 없으면 맹지, 사람이 눈이 없으면 맹인. 맞아? 그러면 눈 좀 내주세요. 그럼 눈 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지역권. 맞아? 그러면 지역권은 사람한테 편익을 제공하냐, 토지한테 편익을 제공하냐? 토지? 그러니까 어떤 토지냐면 여기가 요역지고 여기는 승역지야. 맞아?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은 부동산 가액인데 요역지 가액이 부동산 가액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지역권 그러면은 토지한테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더 편해. 그러니까 요역지 부동산 가액으로 가더라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가저가 경매는 무슨 금액으로 가? 채권 금액. 그러니까 채권 금액은 봐봐. 1억을 빌렸다. 그럼 1억이 채권 금액이야. 은행에서 돈 빌려봐. 1억 3천이야. 아,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1억 2천도 해줘. 이게 채권 재고 금액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채권 금액. 이거 없으면 그 목적이 된 거. 뭐라고 써놨는가? 가보자. 자, 동그라미 2번 밑에 보면 채권 금액은 가저가 경매라고 되어 있지?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으로 한다 됐죠? 그러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었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가액을 채권 금액으로 보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무슨 가액만 가면 돼? 부동산 가액만. 그럼 봐. 이 부동산 가액은 취득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슨 당시 가액으로 간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데 등록세니까 무슨 당시 가액으로 가라?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가라. 신고 안 하면 뭘로 가라? 시가표준. 적을 때는 뭘로 가라? 그래. 하지만 무슨 성이 있으면? 객관성이 있으면 뭘로 간단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객관성이 있는 거 불러봐라. 국, 수, 공, 팜, 법, 부라고 써져 있지.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공짜에도 가로가 있고 판짜에도 가로가 있었잖아. 맞아? 뭐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공매인데 공정증서하고 헷갈리지 마라. 여기는 판은 확정된 판결인데 하해하고 헷갈리지 마라 그랬어. 그런 이제 등록세에서는 법자가 뭐냐 하면은 법인장부야. 이해가?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법인장부가액이고 등록세는 등록 당시 법인장부가액이야. 뭐가 달라요? 취득해갖고 바로 등기하면은 취득 당시나 등록 당시나 똑같지. 근데 취득해놓고 20년 후에 등기하러 오면 다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항상 5번이나 나왔어. 뭐라고 써놨냐? 법인장부는 뭐라고 써져 있어? 이렇게. 법인은 등록일 변경된 법인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 당시와 등록 당시의 법인장부가액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변경될 수 있다?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올 거냐 하면은 봐보세요. 요렇게. 취득해서, 애비, 취득해서 뭐 했어? 등록했어. 그러면 이제 6월 1일이 되면 무슨 세 내야 돼? 재산세 가섭표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재산세는 신고 납부야, 보통징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라. 애비 봐. 애비. 취득세는 신고하면 무슨 가액으로 가? 신고가액. 객관성이 있으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그랬잖아. 뭐를 안 해야지? 신고를 안 해야지 정부가 결정해서 보통징수 들어오잖아. 그런데 재산세는 원칙이 뭐야? 보통징수야. 그러니까 신고가액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러니까 재산세는 바로 다이렉트로 누가 계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뭘로 갈 수밖에 없어?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내 말 이해가? 그런데 봐봐라. 여기서 법인은요, 법인 장부가액으로 하고요, 국가로부터 취득할 때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워낙에 취득세 등록세에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래, 맞다. 법인이면 법인 장부가액이고 국가로부터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겠지. 이런 말에 좀 속지 좀 마. 11번이나 답으로 준다. 그러니까 장부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록세에서는 나온 말이지 재산세에서는 안 나와. 이해가?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뭘로만 가지고 한다고? 시가표준. 그러면 재산세 가세 대상을 불러봐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야. 이해가?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원칙. 시가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이라고. 그런데 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과 건축물가액은 매년 국가가 3%씩 인상을 시켜버린다니까. 아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깎아주라 이 말이야.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은 70이고, 오케이? 주택은 얼마라고? 60. 그러면 선박하고 항공기는 매년 감가상각이 돼. 아, 자동차를 내가 새 차를 뽑아서 3천만 원에 2달 타고 팔라고 그러니까 3천만 원 줘, 안 줘? 줘? 안 줘? 그래, 바로 탐과 동시에 소모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할인율 적용을 안 해줘. 그럼 이 할인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애비 아무 생각 없이 애워놓으면 안 돼. 재산세의 가세표준으로 물어보면 시가표준액이야. 근데 앞에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가세표준이라고 자산별을 써주면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해야 돼. 내 말 이해가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봐보게 되면은 프린트에 봐봐. 가세표준은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이다.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는다.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 장부가액은 없다. 있으면 X다. 맞아? 토지, 건축물, 주택의 가세표준은 시가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 근데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주택으로 안 나오고 고급주택 별장으로 나와. 그래도 60%야. 맞아? 토지나 건축물로 나오면 얼마라고? 70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시가표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동산가액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놓은 가액이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잖아. 단독은 개별 주택가액이라고 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가 얘기를 하래. 응? 그런데 건축물은 부동산가액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안 정해. 우리 세법이 정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 올 때는 봐봐라. 자, 종합부동산세 봐라. 암기 1, 암기 2, 암기 3. 지금 암기 4 배우자는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암기 1이 뭐냐 하면은 별장 한 대, 분리가세 한 대, 건축물 한 대. 암기 2가 임종미 가문. 여기는 6억, 5억, 80억 초과잖아.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은 똑같아 재산세하고. 다만 시가표준을 뭐라고 한다고? 공시가액이라래. 오케이? 그래서 공시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공시가액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 주택을 6억을 빼라니까. 예, 6억이 넘어가야지 종부세 낸대. 재산세는 6억 초과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시가표준에다가 곱하기 그냥 비율하지만 종부세 납세 의무는 6억, 5억, 80억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세표준을 잡을 때에 공시가액에서 6억 빼고 종합합산은 5억 빼고 별도합산은 80억 뺀다니까. 그리고 곱하기 85%. 작년까지는 80인데 올해는 85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한다고. 이해가? 그런데 조건이 앞에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그러면은 공시가액에서 3억 빼고 6억 빼고 곱하기 85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외워. 우리는 10억 가지고 하자고. 10억. 봐봐. 10억 가지고 해보러 그냥 딱. 그러니까 재산세에 10억이 있다면, 주택이 10억이 있단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60%야. 그러면 가세표준이 6억 잡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니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10억에서 얼마 빼래? 6억 빼래. 맞아? 곱하기 85야. 그러니까 4억에 85%야. 그러면 3억 4천. 작년에는 3억 2천이었는데 올해는 3억 4천이야. 2천만 원 더 올랐을 뿐이야. 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지. 2천만 원 올리니까.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10억에서 얼마 빼? 3억 빼고 6억 빼고 곱하기 85지. 9억 빼면 안 돼요. 그럼 계산할 때는 빼도 돼. 그렇지만 지문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3억 빼고 6억 빼는 거야. 그러면 1억이지. 1억에 85%니까 8,500이잖아. 이해가? 이런 자가 1세대 1주택자라는 거야. 1세대 1주택은 잘 들어 이제. 1세대 1주택은 10억에서 3억 빼고 6억 빼고 곱하기 85야. 3억 더 빼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에 암기 2를 외워놓은 거 있어. 암기 2가 바로 뭐냐 하면은 합산 배제주택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을 5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5채를 빼란 말이야.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돼. 주택이 내가 6개가 있다고. 근데 5개를 못 줬다고. 임대 줬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지. 그 자가 1세대 1주택자라니까. 더럽다 진짜. 그러면
합산 배제주택을 뺐으니까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하면은 사실 거주해야 돼. 거기에서. 그런 자만 1세대 1주택으로 쳐줘. 이해가? 이 자가 고령자라면 그 자에 대해서 60세 이상이라면 10, 20, 30%를 공제해 주겠대. 60세, 65세, 70세. 이해가? 그 다음에 장기간 보유했대. 몇 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올해 하나 개정, 15년 이상, 50이야. 그러면 내 나이가 70이고, 진짜 또 교수님 나이가 70이요. 이러지 말고 39이요. 70이고, 15년 보유했다면, 그러면 30하고 50이니까 최대 80%까지 중복 가능해. 이해 갈까? 그리고도 추가로 법률적인 공제가 있단 말이야. 법률 차감액이 있어. 그 차감액이 뭐냐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빼줘야 되고, 오케이?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있으면 또 뭐 해준다고? 빼준다 이 말이야. 이해가? 그럼 우리 프린트를 보자.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써져 있는가? 그러면 봐보소. 가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액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두 번째 줄로 다시 올라가. 한 명이 단독 명의 소유자이면서 1세대 1주택자는 3억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빼준대. 그래서 숫자로 계산해 놨잖아, 다시.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한 명의 단독 소유는 공시가액 10억에서, 10억이라고 안 썼어. 10억에서 3억 빼고 6억 빼고 85% 곱한다 그랬잖아. 그 자는 그 밑으로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자가 1세대 1주택자잖아. 그 1세대 1주택자는 합산 배제주택을 제외한 사실 거주한 자여야 돼. 오케이? 그런 자라면 고령자 공제해주고 장기 보유 공제해준대. 그리고 직전 연도 세부담 상한 기준 150% 초과한 금액도 공제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체크마크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 10, 20, 30가 장기 보유 공제 20, 40, 50은 중복 적용한다. 이해가? 이때 합산 배제 주택을 우측에다 써놨어. 합산 배제 주택은 임종미 가문하고 외워놨잖아. 그때 임대주택만 신경을 써봐.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여야 돼. 4년짜리는 안 해줘. 맞아? 그리고 6억 이하여야 돼. 면적에 관계없어. 다음에 비수도권은 3억 이하야. 그러면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지. 아, 그래 안 그래?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8년 9월 13일까지만 인정이야. 그러면 9월 14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내야 된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가?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남았어? 양도소득세 하나 남았지?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가세표준은.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양도가액에서 몇 개를 빼면 가사표준이 나온다 그래서 3개. 그러니까 3개가 뭐야? 치자양 그러지 말고 그건 필요경비고. 진짜 필요경비 알았어. 아 진짜 내가 물어본 내가 이상한 놈이야. 빨리빨리 해라 이 자식아. 어차피 모르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맞아? 기본공제 이렇게 몇 가지를 빼야지. 3가지를 빼야지 양도소득세 가세표준이 나와. 이해가? 취득세는 무슨 가액이 가세표준이지만 취득가액이 가세표준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못 빼라고 프린트로 할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나오지. 거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면 양도소득금액 나오지. 거기에서 기본공제 빼주면 가사표준 나온다니까. 아따 이해가? 그러니까 가사표준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필요경비는 치자양,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무슨 비용? 양도 비용이야. 원래 4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시간 없어.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요 필요경비는 치자양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답이 뭐냐 하면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취득가액은 유상으로 취득할 때가 있고 무상으로 취득할 때가 있는데 유상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에다가 뭐 플러스 한다 그랬어? 부대비용. 생각날까? 안 나도 좋아. 그러면은 상속이나 증여는 상속세 증여세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잖아. 아까 우리 증여받을 때 시가로 취득가액으로 해준다 그랬잖아. 거기에다가 부대비용이야. 그러면 부대비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 둘, 셋, 4개를 기계적으로 외웠어. 부대비용을. 그래서 뭐 외웠냐 하면은 취득세 외웠어. 그 다음에 소송비용, 하해비용, 그 다음에 할부이자, 이자 상당액. 생각나? 그 다음에 뭐였냐 하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었다니까. 그래서 이거의 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양도소득세 안 된다 그랬잖아. 뭣도 안 돼. 재산세도 안 되고 종부세도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상속세는 돼? 안 돼. 증여세 돼? 원칙 안 돼. 부가가치세 돼? 원칙 안 돼. 그런데 봐봐라. 증여세는 무슨 가세에서는 된다 그래서 2월 가세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부가가치세는 원칙 안 되지만 비사업자였을 때에는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고. 다음 소송비용은 포함하지만 뭐가 있어? 지출한 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면 인정 안 해준다 그랬지. 그러면 이자 상당액은 아까 말하는 취득세에서 말하는 할부이자야.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출금 이자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 자금은 포함하지만 그 상가액은 제외한다 그랬다고. 이 4가지를 알게 모르게 배웠어. 1월, 2월, 3월, 4월 8주차에서 배웠다고. 가서 들어봐.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개 외우라 그랬어? 4개. 그 4개가 바로 뭐냐 하면은 등기돼야 돼. 맞아? 몇 년 이상이고 3년 이상이고 국내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조합원 입주권 생각나냐? 다음에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유리지. 그러면 한번 가보자. 무슨 등기는 안 돼? 미등기 안 되지. 3년 미만 안 되지. 자, 국내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는 안 돼? 국외자산은 안 된다. 조합원 입주권은 되지만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올해 개정된 것이 공제율이야. 요 공제율이 몇 퍼센트? 1년에 2% 몇 년? 15년. 작년에는 10년 3% 10년이었는데 올해는 2% 15년에 30. 맞아?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년에 8% 10년간 얼마까지? 80%까지 해준다 그랬어. 오케이?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무슨 별, 소득별 각각 연 250만 원을 순차 공제해. 순차를 쓸 수가 없어서 안 썼어. 그러니까 각각 연 250만 원을 뭐 하더라고? 순차적으로 공제해 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내가 이 설명한 것이 어디에 써져 있냐 하면은 우리 프린트에 여기도 써져 있지만 2페이지에도 써져 있지만 4쪽에 써져 있다고. 맞아? 4쪽에 보면 이제 보충 자료니까 4쪽, 5쪽, 6쪽이 3쪽까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봐라. 필요 경비는 4쪽에 써져 있지. 아, 밑에 하단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써져 있지. 옆에 기본 공제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돼. 오케이? 나중에 이제 읽어보기로 하고 천천히. 그러면 이제 뭔 남았냐? 뭔 남았어? 이제 봐봐. 취득세 가산표준 정리됐지, 등록세 됐지, 재산세 됐지, 종부세 정리했지,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뭔 남았어? 세율. 세율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만 정리하면 되겠어? 세율만 정리하면 되겠지? 세율은 5분 쉬었다가 내가 딱 언제까지 할 거냐면 5분 쉬고 오니까 35분에 끝날 거야. 더 이상 못해. 세율은 하고 끝내야지. 안 그래? 5분 쉽시다.